저는 8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 피부를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얼굴은 유난히 피곤해 보이고 예전보다 더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졌다는 느낌. 그래서 화장품을 하나씩 더 바르기 시작하지만 이상하게도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당기기만 합니다.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피부는 더 빨리 늙어 보이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올해로 85 의사로 살아온 시간은 거의 50년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노년 환자분들을 만나며 몸의 변화뿐 아니라 얼굴, 피부의 변화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었지만 노년의 삶 전체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피부가 비교적 단단하고 편안한 반면 어떤 분은 유난히 빨리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화장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7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세안 후 얼굴이 따갑고 아무리 발라도 흡수되지 않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노인으로서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피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제 얼굴과 제 생활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본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노년의 피부가 쉽게 늙어 보이는지, 무엇을 더 바르는 것보다 무엇을 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 있는 익숙한 재료로도 피부를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들기름이라는 재료가 왜 노년의 피부에 맞는지 과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평생 바깥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피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조차 꺼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아주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능성에서 시작해 여러분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분은 피부가 아직도 단단해 보이고 어떤 분은 유난히 얇고 쉽게 주름질까요? 이 질문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생각 중 하나입니다. 나이는 비슷한데 얼굴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세월이 묻어 있으면서도 편안해 보이고 어떤 분은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날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유전이나 화장품 탓으로 돌리지만 오랜 시간 노년의 몸과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의사로서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중노년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부의 변화를 함께 보게 되었지요. 그분들의 피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촉촉함과 탄력을 유지하는 피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얇아지고 거칠어지며 주름이 깊어지는 피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차이가 반드시 비싼 화장품을 썼느냐, 관리를 열심히 했느냐로 나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차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만들어져 왔습니다. 피부를 보호해주는 장벽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피부 아래에 얇은 지방층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에 걸쳐 반복된 생활 습관이
어떤 방향으로 쌓여왔는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는 습관, 건조함을 참고 넘기는 태도, 필요 이상으로 문지르고 자극을 주는 행동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수십 년 동안 겹겹이 쌓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늘 제 자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 역시 7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눈가에 잔주름이 부쩍 늘었고 세안을 하고 나면 얼굴이 따갑게 당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쓰던 제품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무엇을 발라도 피부 위에 겉도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의사 이전의 노인이구나. 이 몸의 변화를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경험은 제 진료 태도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좋다더라는 말에 기대지 않고 정말로 노년의 피부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를 억지로 젊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는 방법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환자분들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공통점들이 하나둘 또렷해졌습니다. 피부가 유지되는 분들은 대개 피부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 대하고 계셨습니다. 이 파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노년 피부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담 역시 갑작스러운 해결책이 아니라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그런 고민 끝에 주목하게 된 한 가지 재료와 왜 그것이 노년의 피부에 비교적 잘 맞았는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노년 피부에는 흡수되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름이라고 하면 번들거림이나 모공 막힘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기름을 더 멀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년의 피부를 관찰하며 느낀 점은 정반대였습니다. 문제는 기름이 아니라 흡수되지 않는 기름이었습니다. 피부 위에 남아 겉돌고 막처럼 덮어버리는 기름은 노년 피부를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은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 성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 세포막을 구성하는 재료이자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몸 안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보충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세수를 안 해도 번들거리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씻어도 당기고 따갑게 느껴집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도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건조함도 주름으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더 강한 보습 제품을 찾지만 오히려 피부가 버거워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여기서 들기름이 가진 특징이 드러납니다. 들기름은 분자 구조가 비교적 가벼운 기름입니다. 피부 위에 두껍게 남아 막을 씌우는 느낌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으로 스며들어 채워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작용을 코팅이 아니라 보수, 그러니까 오래된 벽을 덮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간 틈을 메워주는 과정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노년 피부에는 바로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들기름이 오랫동안 음식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들기름을 수십 년 동안 먹어왔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롭고 화려한 성분보다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는 재료가 피부에도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역시 낯선 화장품 성분에는 불안해하면서도 들기름이라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기름이 만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노년의 얇고 약해진 피부가 받아들이기에는 비교적 무리가 적은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피부에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그 여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이론과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제 얼굴에 그리고 몇몇 분들의 피부에 직접 적용해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경험을 나눠보려 합니다. 말로 듣는 과학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제 얼굴에서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바른 조언을 해왔지만 정작 제 몸에 직접 해보기 전에는 확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 이야기도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료를 섞지도 않았고 욕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세안을 마친 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손끝에 들기름을 아주 소량만 덜어 눈가와 볼 주변에 가볍게 눌러주듯 발랐습니다. 문지르지 않고 피부가 받아들이는 만큼만 기다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세안 직후 느껴지던 따가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침에 얼굴을 만졌을 때 예전처럼 바싹 마른 느낌이 아니라는 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줄어든 것은 당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웃거나 말을 오래 하면 눈가가 뻣뻣했는데 그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번들거리는 윤기가 아니라 피부 안쪽에서 올라오는 듯한 차분한 빛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변화는 세안 후의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물만 닿아도 얼굴이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그 자극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노년의 피부에는 과하게 덮는 방식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 훨씬 잘 맞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저는 조금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부가 같은 상태는 아니니 상황에 따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떠올린 것이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음식을 통해 몸을 돌봐왔고 그 재료들에 대한 경험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성분 대신 익숙한 재료를 아주 단순하게 활용해 보자는 방향으로 생각이 옮겨갔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욕심내지 말 것.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이것저것 섞기 시작하면 오히려 피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실제로 몇 번의 시도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합이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년 피부에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단 하나의 보완 재료만 선택하고 들기름과 함께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를 것인가 보다 얼마나 덜 자극할 것인가, 얼마나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어르신 한 분의 변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피부의 변화가 마음과 일상에까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사진 찍히는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피부 상태보다도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하듯 앉아 계셨습니다. 연세는 70대 후반, 평생을 농사일로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수십 년 이어오셨지요. 자외선과 바람, 먼지와 건조함을 피할 틈이 없었던 시간들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는 전반적으로 거칠고 윤기가 없었습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된 흔적 때문에 색은 칙칙했고 웃지 않아도 팔자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특히 볼과 입가 쪽은 피부가 얇아져 조금만 당겨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세안을 하면 따갑고 바람만 스쳐도 얼굴이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진짜 힘들어하신 건 이런 불편함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요즘은 사진 찍자는 말이 제일 싫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일부러 뒤로 물러서고 마을 행사나 잔치가 있어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많이 늙어 보이네 라고 던진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아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음이 먼저 움츠러든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조심스러워집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신감과 일상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외모 변화는 곧 내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분 역시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하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한 관리는 하지 않았고 얼굴에 뭔가를 바르는 일도 귀찮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요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는 체념보다는 포기에서 오는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나 과한 관리가 아니라 다시 거울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작은 계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피부가 조금만 덜 당기고 얼굴에 윤기가 아주 조금만 돌아와도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런 작은 시도가 이분의 피부와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천천히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에게 제안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들기름에 집에 늘 있던 재료 하나만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섞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보다는 기존의 일상에 살짝 끼워 넣는 정도로요. 세안을 마친 뒤 얼굴이 완전히 마르기 전 아주 소량을 손에 들어 눌러주듯 바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분도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는 말이 여전히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무심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얼굴이 덜 당겨요.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바람만 스쳐도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세안 후에 따가움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변화는 손끝에서 먼저 느껴졌습니다. 만져보면 예전이랑 달라요. 피부 표면이 거칠게 일어나 있던 느낌이 줄어들고 손바닥에 닿는 촉감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예전처럼 바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윤기가 번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가 조금 편안해 보인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을 겁니다. 깊게 패여있던 주름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주름 사이에 피부가 덜 메말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주쯤 되었을 때 그분은 웃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 말은 제게 꽤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거울을 피하던 사람이 스스로 다시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피부 변화 이상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조금 편안해지자 마음도 함께 풀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로 그분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외출할 때 모자를 깊게 눌러쓰지 않게 되었고 마을 모임에도 다시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던 분이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노년의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젊어 보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시 삶에 참여하게 되느냐라는 점입니다. 피부가 조금 편안해지고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덜 부담스러워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가 좋아졌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이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된 습관이 함께라면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행동 중에서 피부를 더 빠르게 늙게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셔야 지금까지의 변화가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걸 발라도 이걸 하면 다 무너집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분명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데도 피부가 계속 예민해지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바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년의 피부는 젊을 때와 다르게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큰 자극보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자극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피부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뻐근할 때 따뜻한 물이 편안하게 느껴지듯 얼굴도 그렇게 씻어야 개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하던 마지막 기름막까지 한 번에 씻어냅니다. 젊은 피부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노년의 피부는 그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세안을 마친 뒤 얼굴이 환해 보이는 느낌은 잠깐이고 곧 당김과 건조함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보게 되는 습관이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행동입니다. 물기를 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혹은 각질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무심코 반복됩니다. 하지만 얇아진 노년 피부에는 이 동작 자체가 작은 상처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손상이 매일 반복되면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쉽게 붉어집니다. 본인은 세게 문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피부는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크팩을 자주, 오래 사용하는 것도 의외로 흔한 실수입니다.
팩을 붙이고 있으면 뭔가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안심이 되지요. 하지만 노년 피부는 수분을 머금는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 붙이거나 잦은 사용은 오히려 피부를 지치게 합니다. 팩을 떼어낸 직후 잠깐 촉촉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한 건조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산화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신선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공기와 빛에 오래 노출되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냄새가 조금이라도 변했거나 오래 두고 사용한 기름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워서 그냥 썼다는 말 속에서 저는 종종 피부가 더 예민해진 이유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 모든 습관이 왜 더 위험하냐고요. 노년 피부는 회복력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던 상태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극 하나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확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피부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더 바를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일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실수들을 피하면서도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절 방법을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렵거나 번거로운 방법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두셔야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를 망치는 습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피부 관리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조금만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방향만 바로잡아도 피부는 생각보다 빠르게 편안해집니다. 먼저 세안할 때의 물, 온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차가운 물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십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미지근함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특별히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온도는 피부에 남아있어야 할 기름막을 과하게 씻어내지 않으면서도 노폐물은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세안을 마친 뒤 얼굴이 당기지 않는다면 온도는 잘 맞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기를 닦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문지르는 대신 수건을 얼굴에 가볍게 대고 눌러주는 방식으로 물기를 제거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피부에 남는 자극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처럼 얇은 부위는 이 작은 차이만으로도 몇 주 뒤 느낌이 달라집니다. 마스크팩은 적당함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 붙인다고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제품에 적힌 시간, 보통 15분에서 20분 사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떼고 나서 피부가 당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과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피부는 잠깐의 촉촉함보다 사용 후에도 편안함이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들기름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보관 방법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큰 병을 사서 오래 두고 쓰기보다는 소량을 자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 가능하다면 냉암소에 두고 사용 기간도 짧게 가져가세요. 냄새나 색이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사용을 멈추는 것이 피부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 모든 조절 방법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덜 망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바르지 않아도 자극만 줄여줘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보입니다. 노년의 피부는 빠른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을 원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기본 원칙 위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들기름 활용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핵심을 차분히 짚어볼 차례입니다. 들기름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손에 잡히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 파트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언가를 많이 바르는 순간부터 피부 관리는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정직해서 과한 정성보다는 필요한 만큼의 배려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하나만, 그리고 지금 내 피부 상태에 맞는 것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힘이 있는 재료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4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 욕심을 내는 순간 관리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먼저 피부가 유난히 당기고 윤기가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안을 하고 나면 얼굴이 바로 당기는 분들, 화장을 해도 생기가 없어 보이는 분들께는 들기름과 꿀 조합이 가장 무난합니다. 꿀은 피부에 머무르는 힘이 있습니다. 들기름이 부드럽게 감싸주고 꿀이 수분을 붙잡아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소량만 섞어도 충분하고 바르고 나서 얼굴이 좀 편하다 라는 느낌이 들면 그날은 거기서 멈추는 게 맞습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톤이 칙칙해 보일 때는 들기름에 쌀가루와 꿀을 아주 소량 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문지르는 관리가 아니라 얹어두는 관리에 가깝습니다. 쌀가루는 결을 정돈하는 역할만 살짝 해주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오래 두거나 자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가나 입가처럼 깊은 주름이 눈에 띄고 피부 탄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들기름과 달걀, 노른자 조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양입니다. 노른자는 생각보다 묵직한 재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순간에서 한 번 더 줄이는 게 오히려 피부에는 좋습니다. 이 조합은 매일 쓰는 관리가 아니라 피부가 유난히 지쳐 보일 때 가끔 선택하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예민하고 조금만 자극이 와도 붉어지는 분들께는 들기름과 녹차가루 조합이 상대적으로 편안할 수 있습니다. 녹차가루는 진정의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아주 미세한 양이면 충분합니다. 색이 진해질 필요도 없고 향이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피부가 괜찮다 고 느끼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4가지 조합에서 공통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오늘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내일 2가지를 섞거나 양을 늘리는 순간부터 피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피부 관리의 목적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지 않게 지켜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관리들이 과연 어떤 순서와 리듬 속에서 자리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흐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잘 대해주면 분명히 표정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피부 관리를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어려 보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저 건강해 보이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거울 속 얼굴이 지쳐 보이지 않기를, 하루를 살아낸 흔적이 너무 거칠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싼 화장품이 곧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피부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망치지 않는 습관을 지켜줄 때 훨씬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들기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재료라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쓰고 과하지 않게 대하고 생활 속 습관과 함께 갈 때 의미가 생깁니다. 피부는 하루 이틀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 2개월만이라도 물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잠을 너무 미루지 않고 식사를 대충 넘기지 않으면서 오늘 이야기한 방식으로 천천히 관리해 보신다면 어느 날 문득 요즘 얼굴이 덜 피곤해 보이네 라는 말을 듣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부 관리의 목적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 더 잘 돌보고 있다는 감각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시간 이후의 피부 관리가 예전보다 부담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처럼 차분하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담 없이 필요할 때 다시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보다 먼저 하루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